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 결정과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30달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달러 84센트 폭락한 36달러 2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GE캐피탈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에너지주 약세에 밀려 장막판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19.35포인트 내린 8,604.99를, 나스닥 지수는 26.94포인트 내린 1,552.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업계의 순차적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시간을 두고 최대한 혼란을 피하면서 파산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3월 이후 민간 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투기지구 전면 해제가 이뤄지면 전매 제한은 사라지게 됩니다. 경기 불황으로 서민들의 청약통장 해지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말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643만 2,151명으로 작년 말보다 48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98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각종 경제지표의 부진한 성적 발표에도 혼조세를 보이던 어제 미국 증시가 미국 백악관에서 위기에 몰린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순차적인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을 상당히 키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국제유가의 폭락이라는 그런 재료도 겹쳤고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 상승세를 지켜오고 있는 우리 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자, 글로벌 경제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새벽에 들어온 미국 증시 자세한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지난밤에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219포인트 다소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장중에 그 낙폭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합니다만, 어제는 그 몇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유가와 함께 기업들에 관련된 그 안 좋은 소식들이 장을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죠. 차트는 그 하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 개장부터 하락세로 시작해서 어젯밤에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잠들기 전에 한국인들이 그 잠들기 전까지는 그래도 보합세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약보합세를 유지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오늘 새벽 장 마지막에 낙폭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미국 증시가 계속 그 장 마감 전 한두 시간이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어제 밤에 다소 큰 폭으로 낙폭을 키웠는데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국제유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한 9%, 약 10%까지 이 폭락을 했는데요. 36달러까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국제유가가 하락한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데, 그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 오펙이 감산을 하고 러시아까지 감산을 하고 있는데 왜 국제유가가 이렇게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그 오펙이라는 그 조직은 크게 뭉쳐지지를 않습니다. 대강 행동을 같이 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별로 없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원유 산유국들은 그 주 수입이 원유밖에 없기 때문에 원유 감산을 결의를 하더라도 각국들은 행동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원유를 팔지 않으면 그 국가 수입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유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생산량을 급하게 줄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국제유가의 기준은 웨스트 텍사스입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석유 감소가 수요가 떨어지면은 미국의 석유 수요도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웨스트 텍사스 중진류가 떨어지게 되면은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그 연동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가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또 그 GE의 신용 등급을 S&P가 부정적으로
했고 중립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GM에 대해서도 또 별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이 장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그 호재가 나오지 않자 마지막에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유가가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올라도 이게 참 문제이고 너무 떨어져도 이게 참 이게 부담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이 자동차 빅3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제 뉴스 지면을 달구고 있는데요. 크라이슬러가 GM과의 합병을 재추진한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미국 상황을 보면은 누가 대통령인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어젯밤에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오랜만에 나와서 또 연설을 했습니다. 요즘은 부시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은 그 미국 자동차 업계의 무질서한 파산을 방어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미국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구제가 지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합의 파산을 하겠다. 오를리 뱅크럽시를 주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그 회담에서 기자회견에서 수출 칼은 오바마에게 넘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파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GM이라든지 자동차의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어젯밤에는 그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다우 지수 구성군에는 이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GE캐피탈, GE 관련주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어제 주가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반도체 수요가 내년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서 우려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컴퓨터 사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네. 뭐 MP3고 뭐고 이제 다들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가트너, 그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내년도 반도체 장비 수요가 약 31% 이상, 31.7%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망치는 12.8% 감소였는데요. 감소보다 2배 이상 감소한다는 얘기고, 내년에 세계 반도체 매출 규모가 연간 기준으로서는 사상 첫 감소할 전망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든지 IT 관련주들이 어젯밤에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주요국 움직임도 한번 정리를 해보지요. 네, 어젯밤에는 그 글로벌 주요 미국의 제로 금리 시대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대거 동참했습니다. 아주 큰 폭으로 대거 금리 인하에 동참했기 때문에 어제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일본에서도 지금 그 BOJ, 일본은행 금통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일본 금융주들이 일제히 올랐고, 특히 이제 요즘은 미국에서 달러를 무제한 살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되면서 지금의 단기 자금들은 다시 엔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는 장기적으로 약세를 나타낼 것이고, 그래서 자금들이 이제 엔화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역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수출주들은 좀 하락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상승하면서 일본 증시도 올랐고,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 좋은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발전개발위원회 그리고 국무원에서는 내년에 부동산 부양책을 출시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발전개발위원회는 내년에 CPI가 목표치가 약 4%로 추정을 했습니다. 물가가 4%라면은 이건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4%라면 중국 정부가 그만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어저께 한 2% 가까이 아주 큰 폭으로 올랐고, 기관 투자가들의 80%가 내년 상반기가 중국 경제 바닥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남은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 지점에 계시는 최일종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 일장 우리 주요 지표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부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일장 상당히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6.16포인트 상승한 이제 1175.9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47포인트 상승한 340.3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99억의 그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네. 개인이 1,742억의 순매도, 기관이 1,424억의 그 순매수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네, 기관이 1,400억대의 순매수로 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전일 우리 장 특징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전일 이제 코스피 시장이 이제 나흘 연속 이제 상승을 하면서 60일 안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0일 부분이 이 지표상으로 1148포인트 부근이 이제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산타랠리 기대감 속에서 정책적인 이슈, 이런 이제 글로벌 정책 이슈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가 이제 소폭이나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르는 이제 60일선에서의 이제 공방, 이런 부담감이 이제 만만치 않게 이제 부각이 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이제 미국 증시가 혼조세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20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60일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개인과 외국인의 지속적인 이익 실현성 물량 출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크게 보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99억의 이제 순매수 기조를 보였습니다만은 장중에는 내내 순매도 기조를 보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폭을 좀 키웠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좀 중요한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기관의 프로그램 물량이 무려 5,900억 가까이가 이제 순매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순매수는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1,424억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투신이라든가 증권 쪽에서의 종목 재편, 따라서 이제 연말을 이제 향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목들의 이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기관의 이제 흐름 자체는 이제 순매도 분위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도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IT 쪽 있죠. 이제 전기전자 부분에서는 이제 LG전자가 이제 일본에서의 냉장고 리콜, 그리고 이제 연말 재고의 처리, 그리고 이제 환율 하락에 의한 수출주의 이제 부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6.6%나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이 이제 없는 관계로 인해서 이제 통신주라든가 전기 가스, 그리고 이제 현재 회계 기준 완화로 인한 지급 여력 확충이 예상되는 보험주가 이제 상승세를 주도를 했는데요. KT 같은 경우는 이제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SK텔레콤 그리고 한국전력이 1%대, 그리고 이제 이 보험주가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이제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8%의 상승, 그리고 삼성화재가 3.64%의 상승세를 보이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요즘 IT 업종 가운데 이제 상대적으로 잘 나가고 있던 이제 LG전자가 일본 법인에서 이제 일본에서만 판매했던 냉장고 2개 모델 48,500여 대에 한해서 이제 콘덴서 결함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48,500여 대에 대한 리콜을 단행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시장에서 약간 악재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콜을 또 한다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업 이미지에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도 이제 전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그램 장세에 의한 이제 변동성 확대,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전일이죠. 전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마지막에 프로그램의 선물 쪽에서의 베이시스 확대,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전일 같은 경우는 20포인트까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일에 이제 베이시스가 0.5 정도의 이제 콘텐고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연말에 이제 베이시스를 이제 예상을 한다 이러면은 배당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백오데이션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부분은 이제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프로그램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로 인해서 이제 출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24일까지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 장세가 진행이 될 텐데,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반대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출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조 양상 그리고 변동성 확대의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과 외국인의 이제 60일선에서의 방향성 전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지수 변동성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15포인트에서 플러스 한 10포인트 그 정도의 이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수로 따지면 한 1160포인트대에서 이제 1185포인트대의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좀 변동성을 변동성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는 게 가장 좋아 보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소폭의 유동성 랠리, 산타 랠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글로벌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제 그 크게 보면은 뭐 악재가 크게는 없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대부분 이제 악재가 우리나라나 이제 글로벌 자체에서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묵은 악재죠. 이제 뭐 빅3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글로벌의 이제 경기 침체 부분도 다 어느 정도의 그 묵은 악재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부각이 되는 악재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봤을 때는 환율적인 부분도 안정화 기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체적으로 글로벌 이슈라고 하는 이제 빅3 부분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해결 가닥으로 이제 간다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리스크는 이제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만약에 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현 지수대가 바닥권에서 이제 상당 부분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건설주라든가 중공업주가 단기 이익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출회가 된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60일선 부분에서의 그 이익 실현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악재 요인으로서 이제 그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의 이제 순환매를 대부분 생각하는데 이제 하락의 순환매가 있겠죠. 전전일에 중공업주와 이제 건설주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고,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변동성을 보이면서 일중 변동성을 갖다 키웠던 부분인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그 일단 뭐 은행주라든가 이런 쪽이, 보험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이 지수의 방어, 그리고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 이제 이 배당주죠.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주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매도 압박보다는 이제 상승 압박, 그렇지만은 종목별, 업종별로 이제 차별화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현재의 그 이슈로서는 이제 은행과 이제 보험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그리고 연말이 이제 그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연말이 이제 다가올수록 배당주라든가 이러한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연말이 이제 그 다가오면은 기계적으로 하던 그러한 매수 부분이 매도로 출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나의 배당 메릿을 어느 정도 기관에서 이제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레깅 전략이죠.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이제 이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도를 막는 그러한 이제 그 하나의 그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부분도 이제 분명히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이제 지수는 상승하지만은 업종 자체의 그 차별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종목이라든가 업종을 갖다가 이제 맞추실 때 굉장히 좀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제 보험주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부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상승을 했다가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다시 이제 플러스권으로 재진입하면서 종가 부분에서는 한 2%대의 이제 상승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보험주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가 모멘텀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과 그다음에 은행의 이제 그 이슈죠. 은행 부분은 이제 그 자본을 이제 확충하는 그러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보면은 다시 그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주사죠. 지주사는 이제 배당 관련해 가지고 LG라든가 GS, LS, SO일이라든가 KTNG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단기 매매를 좀 자제하시고요. 24일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어느 정도 보유하시면서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관심 갖는 그 종목군에 관해서 쭉 이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LG화학과 그리고 메리츠화재, SK,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등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보험주, 요즘 들어서 호평을 갖고 있는 보험주에 관해서 메리츠화재를 선정을 해 주셨고요. 대림산업과 삼성엔지니어링 등 플랜트 건설이나 건설업 관련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자, 앞으로 이런 종목들에 관해서 꾸준히 많은 정보들 저희에게 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격대라든가 투자에 관한 그런 정보들도 꾸준히 저에게 업데이트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홍제 지점에 계시는 최일종 차장님의 도움 말씀 청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57분 46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이 개장되기까지 한 2분여가 남았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에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빅3에 관해서 순차적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언급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상당히 큰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인데요. 워낙 큰 기업들이니만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시장이 과연 전일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먼저 동시효과 상황에서 분위기를 한번 먼저 감지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우리 시장 모습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나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꽤나 눈에 띄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TX 엔진과 금호석유 그리고 LG 패션, 현대 온터넷 등이 2%대의 하락세를 보이는 것만이 좀 눈에 띌 뿐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도 좀 약보합세 정도에 머문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듯하네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마이너스 1.4% 하락이고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KTNG, 신한지주, KB금융, 현대중공업, SK텔레콤이 1%에서 2% 초반의 상승세, 신세계가 강보합세입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상당히 그 수에 있어서는 상승 종목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LG전자, KT, 현대차 등등이 적게는 마이너스 0.5%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2.5%대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호석유가 마이너스 2.75%의 하락세입니다. STX 엔진 역시 마이너스 2%가 넘고요.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태웅과 메가스터디가 약보합세, 콩미팜이 플러스 1%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지요.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1.14, 1.41%, 소디프 신소재 마이너스 1.45, 태광이 마이너스 1.54, 서울반도체가 마이너스 0.33% 하락세, CJ홈쇼핑과 평산이 마이너스 2에서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담 러닝만이 현재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여러분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도 상승 종목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한일시멘트가 플러스 5.87%의 상승세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자, SBS가 플러스 2%, 세아베스틸이 1% 조금 못 미치는 상승, 삼성전자가 플러스 1.5, KB금융이 플러스 1.79, 신한지주가 플러스 2%,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먼저 눈에 띕니다. KTNG가 플러스 1.78% 상승이고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도 만만치 않게 많긴 합니다만, 하지만 그 하락폭이 마이너스 1% 내외로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좀 더 많아 보이는데요.
테랄리소스가 마이너스 1.5%를 비롯해서 진성TC가 하한가까지 내려앉아 있습니다. 마이너스 1%대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 많습니다. 다음과 성광밴더, CJ홈쇼핑, 코미팜 등등의 종목들이 현재 마이너스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태웅만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개장 시초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교보증권 투자전략부의 황비나 연구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현재 주식시장 동향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전일 뉴욕 증시가 5흑장 낙폭이 확대되면서 2.49% 하락했습니다. 전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악화 기로를 지속했지만 대체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빅3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S&P가 GE 및 G캐피탈의 신용등급을 하향하면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미증시 하락에 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입니다. 미증시 하락과 4일 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차익성 경계 매물이 추해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일본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볼 때는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선호주인 전기전자, 온수창고, 의약 등의 선별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에서는 통신장비, 정보기기, 컴퓨터 서비스, 건설 등으로 선별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이시는지요? 예, 국내 증시가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단기 저항대인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틀 동안 상회하는 등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습니다. 미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그렇지만 국내 증시는 대외 경제 의존도도 높고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도 큰 편으로 이런 차별적인 흐름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거에서 지금과 같이 대세 약세장일 때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경우의 지수 흐름을 살펴본 경우 추가 상승 후에 재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 약 10일간 2에서 3% 정도 소폭 상승한 이후 하락 국면을 보인 게 평균적인 흐름이었고요. 또한 투자심리선이 현재 90선으로 과거 90년 이후에 투자심리선이 90까지 오른 이후 시장 흐름을 점검해 볼 때 추가 상승보다는 소폭 반등 후에 하락하는 국면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기보다는 연말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수급 개선과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월말로 가면서 눌림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이 진행되게 된다면 금일 역시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투자 전략은 오전장에 분할 매도로 일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 관점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기업들에 관해서도 정리해 주십시오. 예, 원달러 환율 및 원엔 상승에 따라서 기존의 피해주로 부각됐던 키코 피해주와 그리고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운송, 철강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대세 약세장에 대응한 통신, 제약, 음식료 등의 경기 방어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투자전략부의 황비나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권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 펀드를 조성합니다. 또 부실채권을 10조 원가량 매입하는 등 총 30조 원을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승용차에 붙는 대별 소비세를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30%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판매 가격도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160만 원가량 떨어집니다. 차종별로는 2,155만 원짜리 현대소나타가 39만 원, 기아차 모하비는 132만 원가량 싸집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나라당 소속 위원 11명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단독 상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연내 비준을 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어제 비준안 상정에 대해 법적 절차를 문제 삼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비준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기간이 2년에서 6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침범할 경우 3년간 사업 지출이 유예되며 이래에 한해 다시 3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영세업체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위기의 자동차 업체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앞으로 한 달간 북미 전체 공장 30곳의 문을 일제히 닫기로 했고 일본 도요타 자동차도 내달부터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포드 역시 북미 10개 공장에서 연휴를 대폭 늘리는 식으로 조업 중단에 가세하는 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들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감산에 나섰습니다. 포스코는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내수시장 위축에 밀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전 품목에 걸쳐 총 57만 톤의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철강업계에 감산 바람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재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연장 지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별 연장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최고 60일간 실업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특별 연장급여는 대량 실업 사태로 재취업과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최고 60일간 연장해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경제부처 중 핵심 부처죠. 이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의 2009년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은행 자본 확충 등 굵직한 내역들이 많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렇죠. 자, 이들 3개 부처의 내년 업무 계획 주요 골자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은 한 번에 주요 이슈들이 쏟아진 날이었고요. 네. 기획재정부하고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의 2009년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2009년 업무 보고를 요약해 보면요, 내년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판단하에요. 공공 부분의 역할을 증대한 것이 특징인데요. 네. 그래서 공공 부분을 통해서 은행 자본 확충도 도와주고요. 네. 또 일자리도 늘리고 중상 서민층도 지원한다는 게 골자이거든요. 또 자동차 산업계 지원뿐만 아니라 중산 서민층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재정부 업무 보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그렇죠. 인하된다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부 업무 보고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가 아마도 자동차 개별 소비세 한시적 인하가 아닐까 하는데요. 네. 정부는 승용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를요, 1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값이 차종에 따라 최저 20만 원, 최고 160만 원가량 낮아지게 되는데요. 네. 당초 정부는 세율 인하폭을 한 50%로 검토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50%로 인하했을 경우 세수 감소가 크다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30%로 축소하게 됐습니다. 네. 또 접대비 규정도 완화되는데요.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가 1월 말부터 폐지가 됩니다. 접대비 실명제는 접대비 기록을요, 5년간 보관토록 한 조치인데요. 이게 참여정부 때 도입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간 기업들이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 왔고요. 이번에 1월 말부터 폐지되게 됩니다. 또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 공제율이요, 현재 1%에서 1.3%로 인상되고요. 또 국유 재산을 판 자금으로 땅을 사들여 가지고요, 지방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또 무상 임대나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금융위 업무 보고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우선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본 확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밝혔다고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어제 밝혔는데요. 네. 금융당국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민간 합동으로 20조 원의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가지고요, 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한 달여간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는 후문인데요.
그 그림을 보면 자본학증 펀드의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그 한국은행이 10조 원을 출자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 2조 원 등 그 공공 부분이 총 12조 원을 출자합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 8조 원은 그 민간 부분에서 충당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 한국은행이 그 자금을 출자하면요. 그 돈으로 은행의 우선주나 그 후순위채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 투자자에게는 그 유동화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 되거든요. 네. 덧붙여 정부는 일단은 그 20조 원 가량으로 출발하고요. 그 중에서 12조 원을 이제 공공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인데요. 사실 그 8조 원의 그 민간 자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을 가능성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을 본 다음에 그 공공 부분의 역할을 좀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사는 어떤 은행들이 지원을 받느냐는 것일 텐데, 그렇죠, 자, 예. 지원받을 은행은 어딘가요? 그렇죠. 그 전에 한번 금융당국이요. 예. 그 내년 1월 말까지 그 기본 자기자금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 네. 티어 1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9%대로 끌어올릴 것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금융당국은 이 기준을 적용할 것 같고요. 예. 단 이제 그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요. 자율적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은행이 이제 지원 요청을 하면은 그때서 정부가 심사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정도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높습니다. 이 사실 이미 금융당국은요, 그 은행을 상대로 그 이 해당 은행이 어느 정도까지 자본 확충 여력이 있는지 이미 실태 조사를 다 끝마친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1월 말 기준으로 기본 자기자금 비율이 그 9%를 충족하지 못하거나요. 혹시 그 충족했더라도 그 향후 부실 우려가 더 큰 은행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우회적으로 팔을 비틀어 가지고 그 지원을 요청토록 한다는 플랜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중에서는 그 지원 일수를 우리은행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그 9월 말 기준 그 자기자본 비율이요 7.6%인데다가 또 금융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건이 갖춰져 있고요. 또 정부가 금융당국이 어제 그 이런 플랜을 발표하면서 한 가지 조그만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외국 선진은행들이 그 공적 자금이 투입될 당시에 기본 자기자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9월 말 기준 은행의 그 기본 자기자본 비율은 8.33%거든요. 하지만 그 외국 은행의 경우 공적 자금 투입될 당시에 그 기본 자기자본 비율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그 9%대 은행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정부도 이 기본 자기자금 비율이 9%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만 이 마지노선이 앞으로는 더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은 그 서슴없이 은행에 팔을 비틀어 가지고 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서민층을 위한 그런 대책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시에 정부가 보증하는 안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그렇죠. 예, 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시 그 정부가 보증하는 것에 대한 그 세부 추진 계획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 대상은 그 1가구 1주택자로 그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1인당 보증 한도는 최고 1억 원까지고요. 그 내년 1월부터 시행돼 그 2009년 한 해 동안 약 5천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그 흐름도를 보면요. 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시 그 주택 가치가 하락해서 그 종전 금액대로 대출을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집값이 5억 원이었고요. 그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집값이 4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이 60%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뿐이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 6천만 원의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6천만 원에 대해서 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가지고 그 3억 원을 대출 발송하는 시스템인데요. 그 금융당국 추산으로는 그 내년 주택담보대출 만기 규모가요 한 43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 중에서 어느 정도 그 이제 보증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적지 않은 수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 아울러 그 신용회복 기금 사업도 오늘부터 스타트되거든요. 네. 그 신용회복 기금 사업은 이제 그 3개월 이상 연체자 또 3천만 원 이하 금액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그 채무 재조정이나 그 환승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에도 내년에는 그 정부가 그 중소기업을 위해서요. 총 5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상반기에 30조, 하반기에 20조 이렇게 공급한다고 했거든요. 즉 이제 그 상반기에 30조를 공급하고 하반기에는 20조, 약 10조 원을 줄여가지고요. 그 중소기업들이 그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고
또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시장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퇴출토록 한다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지난 한 해 그 국책은행 자본금 늘어난 게 총 2조 4천억이 늘어났거든요. 네. 이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여신이나 그 지급 보증 규모가요. 내년에 한 91조 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국책기관들이 동원이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민들의 그 주택 만기 대출 연장을 하는데 뭐 좀 보증을 서준다. 그렇죠.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도 좀 염려가 좀 되고요. 그렇죠. 또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제때 좀 대출을 못 갚는 그런 상환 불능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이 국책기관의 부실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신보나 기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렇게 국책금융기관들의 역할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부실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의 지금 현재 계획은 그 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내년에 상황이 발생해서 그 국책금융기관의 부실이 커질 경우에는요, 그 예비비를 동원해 가지고 그 즉시 이제 자본금을 증자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공정위 업무 보고에서는 대기업 규제 완화가 또 줄을 이뤘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구체적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공정위 업무 보고 주요 글자는 대기업 규제 완화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그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요, 금융자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4년 내에 금융자회사를 매각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공정위는 그 일반 지주회사도 그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현재 그 SK, CJ 등이 그 지주회사로 전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행 규정상에서는 4년 내에 이걸 매각을 해야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공정위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매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대기업들이 그 사모투자펀드를 만들 때요. 이 사모투자펀드에 대해서는 그 금융업종으로 관주를 해가지고요. 그 제조업체 지분을 소유할 때 15%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모투자펀드가 A라는 제조업체의 지분을 100% 취득한다고 해도 실제 의결권은 15%뿐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네. 이거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겁니다. 5년간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기업들이 그 사모투자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기업 M&A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대기업이 너무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슈가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요. 현행 규정상 보면은 대기업들이 그 중소기업 진출 분야에 진출할 때 일정 기간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그 2년으로 돼 있는데요. 그 중소기업들이 이걸 5년으로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고요. 그 대기업들은 5년은 너무 길다. 그 2년이 적당하다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네. 국회에서 최종 결정 나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요. 또 1회안에서 3년간 연장하도록 해가지고 그 최장 6년간 중소기업 업종 보호토록 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같이 이제 경기가 좀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 그 전에도 그런 문제들은 항상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대기업의 영역과 중소기업의 영역이 사업 영역이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구별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 사실 그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이 할 만한 뭐 두부를 만들어서 판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에서는 이런 좀 볼멘 소리들도 있었는데 그런 약간의 어느 정도의 그래도 영역 구분을 좀 지어줄 수 있는 살짝 경계선 정도는 있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지적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진출로 많이 진출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대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익 사업이 없다 보니까 자꾸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또 내수에 한정이 되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두 양자가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적인 그것보다도 사회적인 그 합의를 이뤄가지고 서로 이제 상생하는 그런 그 모색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혼자만 살아남아서 이게 어떻게 경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겠고요. 그 중소기업 역시 이제 어떠한 그 대기업들이 이제 공세가 있다 하더라도 나만이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앞으로 이제 그 경쟁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 뉴스 따라잡기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이 현재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상당히 작지 않은 폭으로 떨어졌어서 우리 증시도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는 1.13%가 상승한 1189포인트, 119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세는 0.01%가 상승을 했습니다. 떨어지지 않은 게 어딥니까? 자, 그리고 환율은 다시 이제 상승세로 좀 돌아섰는데요. 오늘 소폭 상승한 1,305원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비슷하네요. 13원 30전이 오른 1,305원 30전으로 다시금 1,300원대에 올라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말인데 이번 주말에는 좀 추위가 온다고 하네요. 눈도 많이 내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히 주말 나들이 가실 때 운전 각별히 조심히 하시고 안전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요일날 좀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